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5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요, 저희 이 별별 한국사에는요 한능검 중급과 고급 개념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30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은 30강, 그리고 고급은 40강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저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수능 시험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한국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너무 벼락치기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뭐 중급 자격증이 있는데 또는 뭐 고급 자격증이 있는데 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자격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괴리가 난다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급 30강 요것만큼은 사실 뭐 한 이틀이면 집중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거든요.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기 한 이틀 전에 이렇게 기출 문제 또는 기출 해설 강의 한 2강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회인데요. 일단 제가 한번 요 풀이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좀 한번 빼볼게요. 난이도를 한번 좀 볼 텐데, 자, 난이도는요 상중하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는 한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상에 해당하는 문장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6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항이 중요하겠죠. 어떤 번호들이었냐면 11번 어려웠고요, 16번 어려웠고요, 24번 어려웠고요, 27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0번 어려웠고요, 44번 어려웠고요. 요 정도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에 해당하는 문항은요 뭐 21문항, 그리고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3문항. 사실 뭐 중과 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 이 6문항이 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요, 이게 한능검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가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방법이 없죠. 뭐 현실적으로 잘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찍었는데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연필 굴려가지고 찍는 것보다는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답지가 살짝 보이는 것, 또는 그 답지들을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또 답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찍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맞출 수 있는 찍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중하,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한번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근대입니다. 전근대 파트에서는요, 선사시대, 선사,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고려죠, 고려. 그리고 조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선사시대는요, 몇 문항 나왔냐면 2문항. 고대에서 8문항, 중세에서 7문항,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13문항. 그래서 토탈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30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근현대에서는요, 개항기 문항이 6문항,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9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5문항. 그래서 토탈 몇 문항이냐면 20문항. 그래서 합쳐가지고 50문항으로 출제되는데 비율을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전근대에서 3, 근현대에서 2, 3대 2. 60%가 전근대에서 나오고 있더라. 여기 이제 3대2 비율이니까 60%가 전근대, 그리고 근현대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있더라. 6대4 비율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감 잡으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정치 쪽에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있잖아요. 정치와 문화 파트에서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치에서요. 무려 16문항, 문화에서 무려 7문항, 무려 23문항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와 문화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선사 두 문항에서 빼니까 선사까지 선사 맞추는 거니까요. 합쳐버리면 이게 지금 23, 25문항, 30문항 중에서 이 30문항 중에서 25문항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와 문화 쪽에 전근대 정치와 문화 쪽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거. 사실 뭐 그렇죠. 뭐 한능검을 공부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그 흐름을 잡는 건데 그 흐름은 다 정치잖아요. 그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의 전반적인 분석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딱 보였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진만 보면 딱 알아야죠. 갈돌이잖아요. 갈돌은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여기 들어갈 거 고르시면 돼요. 1번이잖아요. 그죠? 빗살무늬 토기. 요거 이제 명도전이니까 철기. 요거는 이제 가야토기가 되겠습니다. 철기.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울이 나왔는데 여기 거울이에요. 예, 여기 이제 가는 무늬. 네. 그래서 잔무늬 거울이라고도 하죠. 예, 철기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청동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뾰족한 그런 모습 보이겠죠. 동검인데 뾰족하니까 간을 세자 써서 바로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영고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영고는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죠? 부영고. 네, 부여죠. 그러면 부여 고르면 되는 거예요. 8조 어디죠? 고조선, 소도 어디죠? 사만, 책화, 동해, 사출도 이게 부여잖아요. 그죠? 단공, 과하마, 반어피 이거는 동해. 정답은 그래서 4번. 연결고리를 찾아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요.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이 사진 딱 나오면 이건 여러분들 어느 왕? 무령왕, 백제 공주. 딱 느낌 오죠? 자, 그럼 가볼게요. 서기 편차는 누군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기 편차 누구죠? 근초광입니다. 백제 근초광. 고흥을 시켜서 만들도록 하죠.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한 왕은 내무왕입니다.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왕은 백제 침류왕.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왕, 정답 4번이네요. 이게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국자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때 이 국자감은 이제 고려의 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죠? 성종 때 그 설치하라는 어떤 그 기록은 있는데 이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그런 내용. 어쨌건 국자감은 성종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흐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자, 지금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켰대요. 이건 언제예요? 이건 바로 백제 전성기 근초광 때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한성이 함락되었고 왕이 죽었네요. 이 왕은 바로 백제의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근초광
계로왕 전사는 장수왕, 그죠? 백제의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거는 이제 7세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근초광 전성기는 4세기고 장수왕 전성기 5세기니까 뒤쪽입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 평양 천도, 한성 점령, 충주 고구려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진흥왕 때죠. 6세기.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칭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 성왕, 6세기 성왕입니다.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것은 이게 신라 어느 왕이에요? 진흥왕이죠. 6세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장수왕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철의 나라 하면 딱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네, 어디예요?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골품제 어디죠? 신라. 오도양계 고려. 한무지 공격으로 멸망 고조선. 정삼 백제 김수로 왕. 그죠? 예, 정답은 5번. 여러분들 건국 한 인물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그리고 가야는 김수로, 신라는 박혁거세, 경주 김씨의 시조는 박석김, 그 김알지. 그러니까 김알지하고 김수로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자료의 탑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지금 무구정광 대다란이 격이 나온 석탑 뭐죠? 이게 진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을 고르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 삼국시대 신라탑이고요. 불국사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 여기 지금 진전사지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모두 다 통일신라 시대 작품들이고, 특히 진전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말기, 신라 하대 이렇게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초기 작품, 여기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 중기 작품.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1, 2, 3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자, 지금 기벌포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그럼 기벌포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면 매소성, 기벌포, 나당, 전쟁, 신라 승리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당 전쟁의 승리 갑니다. 백제 멸망시켰고 고구려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의 재위 기간 신라로 왕으로 이건 어느 왕이에요? 바로 신라의 개혁군주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증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뭐 많죠. 신라국호, 그다음이 왕, 그다음이 우산국정벌, 그다음이 뭐 동시전, 그다음에 우경장리 이게 지증왕과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가볼게요. 네, 정답 바로 나오는 1번 우산국정벌. 그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외를 물리친 왕은 신라의 내물왕. 이때 고구려 왕이 광개토 태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왕은 신문왕, 통일신라. 화랑도 국가조직 개편, 진흥왕. 2차전 순교, 법풍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전국을 5경 15부 62주. 바로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는 조선시대. 독서 삼품가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제대로 시행 안 돼요. 신라 하대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화백회의도 역시 신라. 상수리 제도도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상수리 제도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게 고려의 태종 때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답으로 해서 발해 1번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우리 할아버지 나오셨다. 네,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저랑 얼굴이 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지 않나요? 내 얼굴 너무 큰가? 바로 최치원이죠. 자, 이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그래도 틀리면 안 되죠. 네. 구제학당은 최충입니다. 고려 최충. 화랑세기 고승전은 통일신라 김대문. 왕호천축국전 통일신라 해초. 진성여왕 시문책 10여조 이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불시자뼈는 네,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예, 틀린 분들은 정말 제가 네. 다음이요.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게 어느 지역인지 봐야 되는데 어딜까? 만월대도 있는 지역이고요. 고려 성균관이 있는 지역이고요. 선주교가 있습니다. 선주교. 선주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아, 선주교?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사람한테 피살당한 곳이잖아요. 어디지 여기가? 선주교가 어딨죠? 지금의 개성. 그러면 개성의 문화유산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려 성균관, 고려의 수도니까. 그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게 지금의 이제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그 백운동 서원이 임금으로부터 액자를 받아요. 그래서 사액서원이 되어서 소수서원이라는 액자를 받아서 지금 이거는 경상북도 영주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바로 1번 나왔네요. 그죠? 개성 아니니까.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된 곳 선주교. 만적, 그렇죠. 바로 최씨 무신정권 때 그 개경에서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송상은 바로 개성이죠.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일환 개성공단. 와우, 이런 문제 너무 좋네요. 그죠? 정답으로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이 뭐 했냐는 거예요. 골라볼게요. 만권당 설치한 거는요. 고려 후기의 충선왕. 그 만권당에서 굉장히 그 많은 공부를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현 같은 인물. 이재현의 뭐 이제 사략 이런 것도 있죠. 사군 육진제척은 이거는 이제 세종. 기인제도 아까 얘기했죠. 왕건 정답 3번이네요. 그죠? 팔만대정경 조판. 이거는 이제 몽골 침입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막아보겠다. 최씨 무신정권 특히 최후 때 바로 그때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고려 성종. 정답은 그래서 문제 뭐였죠? 네, 태조 왕건이니까 기인제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 고려의 회의기구래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대요. 도평의사서로 바뀐데 이거 뭐예요? 도병마사.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편지의 소재가 된 문화유산. 안녕, 경상북도 영주로 답사 다녀왔어. 여기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목조 건축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이야. 이 건물은 배열림 기둥을 세웠어. 이거 어디예요? 이게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죠? 참 영주가 정말 많네요. 그죠? 네. 아까 제가 그 소수서원도 영주라고 그랬는데 부석사도 역시 영주가 되겠습니다. 자, 고르시면 돼요.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계암사 대웅전은요. 이거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북에 있고요. 금산사 미륵전도 역시 전라북도에 있고요. 화암사 각항전 전라남도 구례에 있습니다. 무량사 극락전, 무량사 극락전 뭐 이런 어떤 그 건물들은요. 특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계암사 대웅전, 뭐 금산사 미륵전, 화암사 각항전, 뭐 이 금산사 미륵전이나 이 화암사 각항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때 또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 아름다운 바로 이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뭐 대표적인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석사 대웅전 뭐 이런 그 건물들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항로를 통해서 가고 있네요. 서궁이라는 사람도 왔는데 이 당시 여기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송나라가 있겠죠. 송나라의 교류. 의주만상이 중개무역. 의주만상은 주로 이제 청나라 쪽과 주로 많이 합니다. 틀렸고 기후약조를 맺고 교역을 재개. 이건 이제 일본과의 교역이 되겠죠. 광해군 때 기후약조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국교가 회복된 것이죠. 연행사는 여러분들 청나라에 가는 사신이에요. 명나라에 가는 사신은 조천사라고 불렸고요. 청나라에 가는 사신은 연경, 북경이거든요.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해서 연행사라고 부른 겁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교육, 이거는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 때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고 종이 인산 등을 수출하였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관노 문서를 불사르고 싸웠다. 충주 싸움입니다. 충주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몽골과의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할 인물은 최후, 그죠? 예, 그다음이 바로 김윤후라는 인물이죠. 충주성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그런 인물, 김윤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배중선도 아셔야죠. 삼별초를 이끌었던. 그래서 최후, 김윤후, 그다음에 배중선 요 세 명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김윤후 볼까요? 처인성 전투. 네, 이게 처인성이 이제 저쪽 지금 용인에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겼고 충주에서도 이기고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했던 인물이 바로 김윤호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 요거는 이제 윤관. 천리장성 축조. 요거는 이제 고구려도 있고 고려도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천리장성 축조의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란족 침입 이후에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화통도감 설치는요. 고려 말 최무선입니다. 쌍성총관부 공격은요. 바로 고려 말 공민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1번 김윤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왕이 어떤 왕일까요? 노국공주. 그저 아이고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네요. 이 왕 누구예요? 노국공주 하면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공민왕이죠. 공민왕. 공민왕의 정책 골라볼게요. 과전법은 공양왕, 칠정사는 세종, 상평통보는 숙종, 전민변정도감이 바로 공민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과거제 처음 도입은 광종.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다 학생이 발표한 정책을 시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 역사서 구율정책, 진대법, 제위보, 사창, 고구려, 고려, 조선. 가나다네요.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책. 자, 이분 누구신가요? 이분 누구신가요? 네. 율곡이이라고 나왔네요. 율곡이이가 선조에게 바친 책. 그럼 여러분 이황은 성악 10도가 있고 이이는 성악 지묘가 있죠. 성악 지묘 고르는 문제겠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동국통감은 이거는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정약용, 반개수록은 유형원, 제왕운기는 이승유. 그죠? 네,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세조가 지금 성산문을 지금 막 곤장을 막 때리고 막 고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이게 왜냐면 성산문이 왜 단종 복위 사건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성산문이 이제 집현전 출신이거든요. 결국 세조 때 뭐가 있었느냐 그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시과 말에는 이거 고려 시대입니다. 시대가 안 맞고요. 집현전 폐지 정답 2번이죠. 2번입니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세종, 노비 안건법 광종, 신문고 처음 설치는 조선 태종. 네.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5군영의 하나래요. 하나인데 포수, 살수, 사수. 포수는 총을 쏘는 것이고 살수는 창이에요. 사수가 활이에요. 그러면 이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조총부대가 필요했던 거야. 그죠? 임진왜란때 한번 당했거든. 그래서 만든 거죠. 바로 훈련 도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소고군은 조선 후기 지방군. 어영청은 이제 5군영 중에 하나입니다. 장룡영은 정조 때 왕의 친위 부대. 진위대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지방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미출군 이 법입니다. 뭐 선예법이라고도 불렸고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광해군 경기도래요. 뭐 딱 어떤 법이에요? 대동법이죠. 네, 대동법 1결당 12도 내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징수. 이건 무슨 법? 흥선대원군 때 호법법. 결작부관은
영조 때 균역법 그 세수 부족을 위해서 시행했던 거죠. 1결당 2두. 1결당 4에서 6두는 이거는 고정 딱 영원히 정해져 버린 법이죠. 인조 때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정상의 특권 폐지. 여기 바로 신해 통공 어느 왕 정조. 정답을 해서 공인 등장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법입니다.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막사라 불리는 그들은 청과의 화해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청에 끌려 죽임을 당했대요. 지금 남한산성에서 싸운 전투네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병자호란. 배중손의 삼별초 고려시대죠. 몽골과의 싸움. 최익현. 이거는 이제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있었던 을사의병의 모습입니다. 임경업 이게 남한산성. 이게 이제 청과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임경업의 그 백마산성을 청나라 군대가 그냥 바로 통과해버려요. 싸우지 않고 바로 그냥 내려오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그런 광경이 등장합니다. 권율의 행주산성 요게 바로 임진왜란. 묘청의 서경천도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 임경업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 좀 이런 게 어렵죠. 효종이 죽었어요. 예속 논쟁 벌어졌습니다. 희빈장 씨 아들 경종이 와기에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예속 논쟁 일어났고 희빈장 씨 아들 경종.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지금 현종과 경종 그 사이에 숙종이 있어야 됩니다. 숙종. 그죠? 그러면 숙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면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그죠? 장희빈. 숙종과의 관계니까. 조광조의 건의로 혈량과 지금 숙종은 조선 후기인데 조광조는 지금 중종 때잖아요. 조선 전기입니다. 틀렸고. 경신 환국을 계기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숙종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게 바로 환국이잖아요.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왕제의 난 정두전 피살. 요게 이제 1차 왕제의 난이죠.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 조의 제문이 빌미가 되어 무오사화. 사화입니다. 사화. 역시 마찬가지 조선 전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건 이게 이제 조의 제문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의제를 기린다. 뭐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사화. 살인들이 아주 화를 입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 등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선 전기의 그 붕당 그 형성 과정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환국입니다. 숙종 때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입니다. 자, 청계천을 지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준설하고 있고 지금 보아하니 균역법 나왔어요. 청계천 균역법 이 왕은 누구다?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의 업적 골라볼게요. 양전사업 실시 지계 발급은 이건 이제 대한제국대 고종이죠. 나선 정벌 위해 조총부대는 이거는 효종이고 초계문 신제 누구죠? 정조. 현직 관리의 수조권 지급 직전법은 세조. 붕당 정치의 폐해 탕평 정책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영조하면 탕평책이니까. 자,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북학. 북학의 규장과 검소관 이 사람 누구예요? 박제가입니다. 서울 출신 박제가. 자, 양명학 연구 강화학파는 정제두. 토지제 개혁안 여전로는 정약용. 백리척 동국지도는 정상기. 소비촉진 박제가. 정답 4번입니다. 양반전 박지원.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정조가 쓴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정조가 쓴 일기장이 뭐냐면 바로 일성록이라는 겁니다. 일성록. 고르시면 돼요, 이게.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예, 1번입니다. 1번 일성록. 동사 강목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강목체로 썼던 그런 책이고요. 이경의 동사 강목. 동의보감은 바로 이건 허준에 의해서 쓴 역사서, 의학서. 직지심체유전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화성성역의궤, 요거는 이제 정조, 수원화성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일성록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 파견 안핵사 박규수. 아, 진주에서 소동이 일어났구나. 환곡 등의 패단. 이게 지금 전정, 군정, 환곡 3정의 패단 때문에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임술농민 봉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정의정청, 삼정의정청. 바로 이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정청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전조화약은 동학농민운동 때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고 미호총의 석영천도운동,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의 주도. 요거는 이제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술농민봉기보다 좀 더 먼저 시행되던 홍경래인 아닙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결과 이모군란 갑신염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종교.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뭐예요? 천주교박해죠.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동경대전은 이건 동학입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학. 만세보 나중에 이 동학이 이름을 바꾸죠. 천도교로.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단군 숭배사상 이거는 어느 종교냐면 대종교. 미륵불 예례와 세상을 구제한다. 이거는 미륵 사상이 되겠죠.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서학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종교로 되었던 거 정답은 5번 천주교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 고정의 역사입니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팔상전이 있는 법주사가 있고요. 동학교도가 교조신원과 척외의 양을 외친 장안리. 와우, 어렵다. 법주사가 어디 있을까요? 법주사가. 그리고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이 전개된 곳. 이게 사실은 이제 교조신원과 척의 양, 이게 지금 굉장히 정적 구호까지 내건 집회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보은 집회라고 합니다. 보은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보은을 고르는 건데 정답은 이제 2번 고르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유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 문화유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진 보시고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죠? 자, 밑줄그은 책이 국내에 유포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김홍집, 황춘셴. 바로 이 책이 뭔가요? 러시아 막자 조선 책략입니다.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결일 연미.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격렬하게 전개했던 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건 이제 그 전이고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 정답 나왔네요. 2번 고르시면 됩니다. 프랑스군의 외교장각 도서 훨씬 이전이고요. 어페르티의 남현군묘 도서사건 이전. 어제연 3번, 4번, 5번은 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입니다. 지금 황춘시의 조선 책략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인물이 실시한 정책, 만동묘 없애고 서원 정리했고 이런 내용들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어사대의 설치, 이것도 이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가는 모습이고요. 소격서 폐지, 이거는 이제 조광조의 기억이죠. 중종 때. 척화비 건립 정남 3번이네요. 흥선대원군 척화비 건립. 수원화선 축조는 정조. 스시마섬 정벌은 세종 때죠. 그죠? 자, 밑줄그은 개혁 정강의 내용. 3.1초나요? 이거 뭐예요? 갑신정변. 그럼 14개조 개혁안.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헌의 6조에서 보인 내용이죠. 기억 틀렸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 폐지한다. 맞고요.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동학농민운동 패전 개혁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을 고르면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채 1,300명 갑자예요. 이거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대구에서 출발했던 운동. 집강수 설치, 이거는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연통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것이고,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신채호, 의열단, 김원봉 연결되겠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한 것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정부가 고위 관료의 자제 등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 1886년에 세운 근대학교는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진짜 뭐 골든벨 수준인데 유경공원이죠. 유경공원. 자, 여성교육 확대를 위해 세워진 것은 뭐 이화학당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조선총독부의 탄압 폐교, 유경공원이 만들어진 시점은 1886년이기 때문에 아직 경술국채 아니에요. 틀렸고 하버트,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삼원부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은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이후 신흥무관학교,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하였다. 요거는 이제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나온 학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헤이그 특사네요. 그죠? 이후에 있었던 사건. 헤이그 특사 이거 외교행위다. 라서 고종을 딱 강제로 퇴위시키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모군란 이전이고요. 아간파천 이전이고요. 홍범 14조 이건 뭐 가보 개혁의 일환이고요. 전한국에서 백동화 발행도 혹시 이전입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을사늑약 있었던 그 1905년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전한국은 폐지가 되거든요.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했어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밑줄근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 태형틀이네요. 1910년대네요. 통감부의 설치는 이제 을사늑약 체결의 어떤 결과가 되겠죠. 회사령 시행 1910년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조선연평사 창립은 1920년대. 치안유지법 25년 20년대. 경성제육대학 역시 20년대. 다 20년대네요. 정답 그래서 10년대 회사령 시행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누굴까요? 이 사람. 대성학교, 신민회, 흥사단, 수양동호회, 뭐 안창호잖아요. 그죠? 안창호, 대성학교, 흥사단 갑니다. 안창호 고르세요.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고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분은 모두 다 한인 애국단 소속 의열단 만든 분.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일제의 식민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이에요. 문무관 어느 쪽도 될 수 있어. 보통 경찰로 바꿀게. 친일 인사. 이게 이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잖아요. 자, 그 배경 뭘까요? 3.1운동이죠. 뭐 고르시면 됩니다. 4번. 그렇죠? 브나르도 운동은 30년대, 암태도 소약쟁이도 20년대, 광주학생항일운동 29년, 20년대, 충칭 한국광복군 창설 40년. 그러니까 시기가 다 뒤쪽이네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자유시 참변, 청산리 전투, 양세봉 조선혁명군의 흥경성 전투, 1930년대 초반, 1920년, 자유시 참변, 21년, 나가다. 나가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가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전쟁 38년. 중일전쟁 4번, 5번 막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무엇을 창립했는데 이 단체는요. 지금 1920년대예요.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답니다.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체냐면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헌의육조, 이거는 바로 독립협회. 배제학당, 이건 이제 외국 선교사들. 잡지 개벽, 천도교와 관련됩니다. 만세보도, 개벽도 다 천도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 신간회와 연계하여 활동한 것,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바로 근우회예요. 오케이? 자, 다음 인물, 이 박은식 선생님이네요. 그죠? 자, 의열단 조직, 김원봉. 한국통사저수, 정답은 2번입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독사신론, 신채호. 진단학회, 이병도. 종로경찰서 폭탄, 김상옥. 예,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밑줄근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든 이 단체예요.
30년대 활동했던 이 단체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자, 어린이날 제정은 소파 방정환, 한성순보 발행은 이거는 80년대 아주 개항 직후죠.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간이 안 맞아요. 기관지로 한글을 가는, 네, 이 한글은 여러분들 잡지가 한글,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부터 출발해서 조선어 학회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60만 세 운동 주도는요,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 이승훈, 양기탁 등이 참여했다. 뭐 신민회 같은 단체가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공출보고. 자, 공출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된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공출 배급은 언제예요? 주로 40년대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원각사 은색의 관람. 이거는 구한 말이에요. 원산총파업 1929년. 만민공동회 이것도 뭐 거의 뭐 독립협회 활동했던 1890년대가 되겠습니다. 한국시민서사 정답 4번이네요. 그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전흥남부두에 일사이후 일사후퇴.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상황.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2.12 사태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일종의 정변을 일으킨 사건.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죠. 5.16 군사정변은 바로 이제 박정희. 베트남 국군 파병은 박정희 정부 때, 한일 회담 반대 시위도 6.3 시위죠. 대표적인 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정답에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 사임한다. 3.15 부정선거 있었다. 이건 지금 4.19 혁명 결과네요. 그죠? 4.19 혁명 결과 네, 50 총선 훨씬 이전이고 신탁통치 반대운동 훨씬 이전. 장면 총리론 내각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네, 광복 직후 김구와 김규식 남북협상. 이제 조선 그러니까 한반도 내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면서 김일성을 만들었던 남북협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해서 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요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남북 기본합의 채택,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최초.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지자재 전면 실시, OECD 가입, 금융실명제, 전직 대통령 구속. 이거 김영삼 정부잖아요.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은 박정희 정부. 한미 자유협정 체결은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국회 비준안이 통과됩니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박정희 정부 때죠. 국제통화기금 긴급 구제 금융 요청 IMF 4번 김영삼 정부 때네요.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300산업 성장 이승만 정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동상은 안용복이에요. 안용복 나오면 딱 어느 섬이야? 독도. 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인가요? 네, 독도. 일본 공식 기록인 태정관 지력, 독도 일본과는 관계없음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원수 부대, 이거는 강화도죠. 쉽다. 이거는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3번이네요. 정답. 대한제국에 반포한 칙령 41호 기억하시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요. 시험 보실 때 특히 한 이틀 전에는요. 이렇게 한능검 기출문제와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니다. 화이팅!